안녕하세요. 시니어 들모여 가족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건강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벌써 가을이 깊어지고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고 일교차가 심해지는 계절에 특히 주의해야 할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폐렴입니다. 혹시 폐렴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아시나요? 한국일보의 최신 보도에 따르면 통계청의 2022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이 악성 신생물인 암, 심장질환, 코로나19에 이어 무려 4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62.5명이 폐렴으로 사망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이는 뇌졸중 등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22,607명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폐렴 사망자의 90%가 65세 이상 고령자라는 점에서 우리 시니어 세대가 각별히 주의해야 할 질병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폐렴의 위험성과 예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폐렴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폐렴은 말 그대로 세균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폐실질에 염증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주로 폐렴구균 같은 세균이 주원인이 되는데요. 이 세균들이 우리의 폐를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폐렴의 초기 증상은 발열, 기침, 객담 등으로 감기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순한 감기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바로 위험한 부분입니다. 염증으로 인해 폐에 물이 차면서 고열과 가래를 동반하게 되고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막까지 염증이 침범하면 숨 쉴 때 통증을 느끼고 숨이 차게 됩니다. 건강한 젊은 성인의 경우에는 폐렴에 걸리더라도 별다른 이상을 일으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경증이라면 항생제 치료와 충분한 휴식만으로도 쉽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고려대 구로병원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오지연 교수는 객담은 흔히 누런색이나 녹색을 띠지만 암적색 또는 객혈 등으로 다양하다며 비정형 폐렴이라면 객담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65세 이상이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의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이 폐렴에 걸리면 자칫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폐렴에 의한 사망자 10명 중 9명이 65세 이상 고령자라는 통계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폐렴이 시니어 세대에게 특히 위험한 것일까요? 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면역력의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쉽게 이겨낼 수 있었던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더 큰 타격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성질환의 동반입니다. 시니어 세대는 당뇨병, 심혈관 질환, 만성호흡기 질환 등 다양한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기저질환들이 있으면 폐렴에 걸렸을 때 회복이 더딘 것은 물론 합병증 발생 위험도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폐렴이 폐혈증으로 악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폐혈증은 미생물 감염에 의해 주요 장기에 장애를 유발하는 질환으로 중증 폐혈증과 폐혈성 쇼크의 경우 치명률이 각각 20에서 35%, 40에서 60%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정말 무서운 수치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의 경우 폐렴 증상이 전형적이지 않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톨릭대 인천성 모병원 호흡기내과 김윤석 교수는 폐렴은 급성으로 나타나고 고열과 기침, 가래가 특징이지만 고령인은 기침, 가래가 나타나지 않고 숨이 차거나 기력이 없어지는 등 비전형적인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에서 감기 증상에 고열과 기침, 가래가 3일 이상 계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폐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다가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폐렴 유발의 주원인인 폐렴구균은 일반적으로 무증상 보균자의 호흡기에 분포하며 비말로 사람 사이에 전염됩니다.
즉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작은 물방울을 통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에 더욱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폐렴구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증상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 개인 위생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진 시니어분들의 경우 건강한 사람에게는 무해한 수준의 세균 노출도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보다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폐렴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폐렴 발병 위험을 줄이려면 면역력을 높이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째, 개인위생 관리입니다. 외부 활동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비누를 사용해서 최소 20초 이상 손가락 사이사이와 손목까지 꼼꼼히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 씻기만으로도 많은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단백질,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등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양질의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하루 6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면역력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면역 세포를 생성하고 회복하는 작업을 합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을 떨어뜨려 감염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적절한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자신의 체력에 맞는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금연과 금주입니다. 흡연은 폐 기능을 저하시키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 역시 면역 기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폐를 위해서는 금연과 절주가 필수적입니다. 여섯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저하시킵니다. 명상, 취미 활동, 사회적 교류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 개선과 더불어 폐렴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예방 백신 접종입니다. 특히 폐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는 예방 백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폐렴 고위험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이상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만성 심장질환, 만성 호흡기 질환, 만성간 질환, 만성 콩팥병, 암 환자, 당뇨병, 인공와우 및 뇌척수행 누수, 면역억제제 투여, 장기 및 조혈모세포 이식, 무비증 등이 있으면 고위험군에 해당합니다. 폐렴구균 예방 백신을 맞으면 폐렴구균에 감염되었을 때 나타나는 치명적인 합병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 효과가 얼마나 뛰어난지 아시나요? 65세 이상 고령인의 경우 75%의 예방 효과가 있고 당뇨병,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을 앓는 사람은 65에서 84%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폐렴 예방 백신은 지금까지 밝혀진 90여 종류의 원인균 중 폐렴을 가장 잘 일으키는 13개 또는 23개 폐렴구균 항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13가 단백결합 백신 PCV13과 23가 다당류 백신 PPSV23이 있으며 이를 순차적으로 접종합니다. 접종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13가 백신을 1회 접종합니다. 65세 이전에 23가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는 피접종자 상태에 따라 5년 이상 간격을 두고 1에서 2회, 23가 백신을 다시 접종하면 됩니다. 특히 좋은 소식은 65세 이상이면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는 1958년생까지 무료 접종 대상자입니다. 또한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 접종이 권고되므로
독감 백신과 함께 접종받으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강동경희대병원 호흡기내과 최천웅 교수는 호흡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65세 미만 만성질환자나 기저질환자, 생후 2개월부터 5세 미만, 어린이나 5세 이상이어도 고위험군인 어린이는 전문의와 상의해 폐렴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폐렴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감염되었을 때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니어분들의 경우 폐렴 증상이 전형적이지 않게 나타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폐렴 증상으로는 고열, 오한, 기침, 가래, 가슴 통증, 호흡곤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분들의 경우 이러한 전형적인 증상 대신 다음과 같은 비전형적인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첫째, 기침이나 가래 없이 단순히 숨이 차는 증상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갑자기 기력이 없어지거나 식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평소보다 많이 졸리거나 의식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넷째, 낙상 위험이 증가하거나 보행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다면 반드시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 감기 증상에 고열과 기침, 가래가 3일 이상 계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폐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 진단과 치료가 폐렴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폐렴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폐렴의 치료는 원인균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균성 폐렴의 경우 항생제 치료가 주된 치료법입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절한 항생제를 복용하며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처방된 기간 동안 끝까지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생제를 임의로 중단하면 내성균이 생길 수 있고 재발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바이러스성 폐렴의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제가 없어 대증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해열제나 기침 완화제 등을 사용하여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중증 폐렴 환자의 경우 입원하여 보다 집중적인 치료를 받게 됩니다. 산소 치료나 정맥 내 항생제 투여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복 과정에서는 충분한 휴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몸이 감염과 싸우고 회복하는 데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무리하지 않고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와 영양가 있는 식사를 통해 회복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절기에는 폐렴뿐만 아니라 다양한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우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실내외 온도차에 주의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외출할 때는 겹겹이 입어서 온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실내에서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실내 환기에 신경 써야 합니다. 추워진다고 해서 창문을 꼭꼭 닫아두면 실내 공기가 탁해지고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하루에 2번에서 3번, 각 10에서 15분 정도씩은 창문을 열어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적절한 습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건조한 공기는 호흡기 점막을 마르게 해서 감염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등의 방법으로 실내 습도를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병원,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비말 감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야 합니다. 건조한 계절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고 따뜻한 차나 국물 등을 통해서도 수분을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의 경우 가족들의 관심과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들은 시니어 가족 구성원의 건강 상태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 알아차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예방접종 일정을 함께 관리하고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의료진과의 상담 내용을 함께 듣고 치료 계획을 이해하며 복약 지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도 가족이 함께 실천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함께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며 금연과 절주를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렴 예방과 치료에서 의료진과의 원활한 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폐렴 위험도를 평가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시니어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하여 개인별 맞춤형 예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기저질환 상태, 복용하고 있는 약물, 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예방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정확한 정보를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되었는지, 어떤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 복용하고 있는 약물은 무엇인지 등을 자세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보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폐렴 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상담, 건강교육 프로그램 등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의료기관에서도 시니어 대상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건강강좌 등에 참여하여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면역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울감, 스트레스, 불안감 등은 면역 기능을 저하시켜 감염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 활동, 사회적 교류, 종교 활동 등을 통해 정신적 안정을 찾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우울감을 느끼시는 시니어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안전한 범위 내에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폐렴은 계절에 따라 발생 빈도가 달라집니다. 특히 겨울철과 환절기에 발생률이 높아지므로 계절별 맞춤형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겨울철에는 실내외 온도차가 크고 건조하므로 보온과 가습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외출 시에는 목도리, 마스크 등을 착용하여 찬 공기가 직접 호흡기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봄철에는 꽃가루, 미세먼지 등이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외출 전 대기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급격한 온도 변화와 건조함에 주의해야 합니다. 적절한 온도 설정과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가을철인 지금은 일교차가 크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이므로 옷차림에 신경 쓰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폐렴의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폐렴은 현재 우리나라 사망 원인 4위를 차지하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특히 폐렴 사망자의 90%가 65세 이상이라는 점에서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폐렴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 적절한 예방접종,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해 폐렴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개인위생 관리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출 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충분한 수면과 영양 섭취 등은 폐렴뿐만 아니라 모든 감염성 질환 예방의 기본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이거나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폐렴 예방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예방접종을 통해 75% 이상의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말 놓쳐서는 안 될 소중한 기회입니다. 또한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분들의 경우 폐렴 증상이 전형적이지 않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폐렴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실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상생활 관리. 외출 후 30초 이상 손 씻기 실천하기. 하루 68시간 충분한 수면 취하기.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하기. 하루 8잔 이상 수분 섭취하기. 실내 습도 5060% 유지하기. 하루 23번 10분씩 환기하기. 사람 많은 곳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의료 관리. 65세 이상이면 폐렴 예방접종 받기. 독감 예방접종과 함께 받기. 정기적인 건강검진 받기. 만성질환 꾸준히 관리하기. 평소와 다른 증상 시 3일 이상 지속되면 병원 가기. 생활습관 개선. 금연 및 금주 실천하기. 자신의 체력에 맞는 적절한 운동하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사회활동 참여하여 정신건강 챙기기. 여러분 모두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셔서 건강한 겨울 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폐렴이 의심되는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38.5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될 때, 심한 호흡 곤란으로 숨쉬기 어려울 때, 가슴 통증이 심하고 지속될 때, 의식이 흐려지거나 혼란스러울 때,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올 때, 입술이나 손가락 끝이 파랗게 변할 때, 이런 증상들은 폐렴이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었음을 의미하므로 절대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응급처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분들뿐만 아니라 가족 여러분들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 중에 65세 이상이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평소보다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상태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예방접종 일정을 함께 관리해 주세요. 또한 가족 모두가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서 서로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기나 독감에 걸렸을 때는 시니어 가족 구성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기적인 의료진 상담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고 이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일보 뇌졸중보다 더 많이 목숨 앗아가는 폐렴 사망 원인 4위 올라 기사 참조. 시니어 들모여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혈압관리법, 당뇨병 예방법, 관절 건강 지키기, 치매 예방법, 영양관리 비법 등 시니어 분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미생활, 사회활동 참여 방법, 가족관계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주제들도 다룰 예정입니다. 이런 소중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시니어 분들, 가족들과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가치를 가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우리 모든 시니어들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니다.